통합은 뭐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은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입장이거든요. 아, 비명이세요, 우리? 그렇게 볼 거리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중심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친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분류는 그렇게 합디다. 어떤 사람은 뭐 수박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대답하면 수박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밀려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총선은 이겨버렸잖아요. 네네. 그것도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뭐 충분히 본인의 성과를 낸 거니까 네네. 대선을 눈앞에 뒀을 때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해서 크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혼자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등이었고 혼자 막 설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만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국민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집권해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넓게 포용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과 포용 이런 쪽으로 나가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슬로건이 맥혀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수 결집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보수가 이만큼 결집 못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 일단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추진 원칙. 민주당을 범죄 혐의죠. 그러니까 혐의가 너무 많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민주주의자 맞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탄핵 과정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재명 그거는- 싫다고 그러면 내란죄 한 사람을 처벌 안 하는 그건 겁니까? 동의해요. 탄핵해야죠. 예.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요.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림이라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여기는 이제 계엄을 일으켰고 그게 내란으로 연결됐던 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 부담을 뛰어넘을 만한 무슨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닙니다라고 이 슬로건을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정말 재집권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계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지. 이른바 탈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는 정권 교체로 가는 흐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핑계잖아요. 그럼 안 돼요. 비상계엄하고 내란 혐의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직도 선을 확실하게 못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뭐 앞으로 대선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냐. 아니,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명계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아쉬운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핍박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른 목소리, 그런 목소리 나는 거 보고 아, 저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 국민님한테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초재선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고 이러면 막 나가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야. 가까운 게 없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민주당이든 저희든 좀 중간에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각 진영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포용과 통합의 숙제를 열심히 해내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도 이른바 탈윤이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든 이 숙제들을 해야 되는데 각자는 상대방 손가락질하는 걸로 뭔가 자기 점수를 따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건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바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그 근황을 좀 알아보고
윤상현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위하는 사람들 보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90도 인사를 하고 또 김민전 의원 뭐 백골단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러면서 저분들 왜 저러냐. 저분들은 어떻게든 정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전략적으로라도 이 수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안 맞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공신록을 아마 책정을 한다 그러면 1등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입니다. 2등은 김건희, 3등은 권성동이고요. 윤상현은 한 4등쯤은 되는 거예요. 그 공신론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길에 최대 도움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열심히 가서 그 집회도 나가고 뭐 마이크도 잡고 하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김문수 장관이 가져가 버리고 도대체 본인은 실익도 없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의 변신해가지고 뭐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당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열망이 강하지 않는가 싶고요. 또 당내 선거에서 자꾸 안 되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 이런 거 나가보면 도통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내 선거에서 뭔가 자꾸 안 되니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선택 아닌가 싶어요. 강성 지지자를 좀 갖고 그러니까 가자. 대선 이기자는 그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아, 또 하나는 제 내피셜인데 명태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명태균이 공천 과정에 뭔가 폭로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좀 수세에 몰렸거든요. 명 씨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갈 것을 권했는데 윤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형님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고 해.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 윤 의원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던 때라며 외교부 장관 자리를 청탁했다는 건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전 내피셜입니다. 이름이 좀 언급되긴 아직 뭐 했었죠.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분이 계속 클릭 현장으로 가는 그림을 자꾸 선택을 하길래 저는 뭐 혹시 뭐가 있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당대표 뽑는 게 당원 10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보수화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저러는 게 이제 당대표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죠.